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강력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사 종료 후 이어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및 확정 이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1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할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강북 강남 지원청 소관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 들어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자홍기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몰아주시는 송건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민병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 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내역서의 24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이 감소한 6억 7,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특별교육원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억 9,536만 원이 증가한 2,250억 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내에서 245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3,829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본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 확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편성으로 학습 클리닉센터 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6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수방과후 가정반 학급수 증가로 유치원 특수방과후 가정반 운영비를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포초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비 4,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29억 8,1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중점학교 주가 선정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급식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 증가로 토공 휴일 중식 지원비 9억 4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학비 지원이 월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20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1억 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조정으로 학생급식비 지원 금액 6억 7,312만 원을 감액하고 노급식기구 교체비 5억 6,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학생재정 지원 관리 사업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통한 학교 맞춤형 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3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45억 9,526만 원 정액하였으며 주요 정책 내역은 6억 중 급식소, 예술초, 도서관 증축에 따른 학교 일반 시설 증개축비 10억 2,881만 원을 정액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우선순위 반영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양사초 성면 천장 교체비 1억 3,415만 원, 예술초 등 상교 조명시설 개선비 6,461만 원, 예남중 화장실 개선비 8억 3,011만 원, 녹수초 등 2교 냉난방 시설 개선비 5억 5,284만 원, 서부초 등 6교 초등 1학년 교실 개선비 5억 4천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시급한 학교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예술초 등 6교 현안 사업 13억 9,437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8,574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정액 내역은 방과 후 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금 727만 원을 정액하고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선 취득비 5,47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관 운영 사업은 1억 2,741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정액 내역은 청내 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비 1억 89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2021년 교육공무지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협상분 및 2022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지 인사 발령에 따른 임금 변동분 14억 4,10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다음은 정기균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건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장표 교육지원국장님은 특별 휴가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은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강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19억 3,171만 원에서 92억 2,999만 원이 정액된 2,111억 6,17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65쪽에서 268쪽까지 교수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총 1억 6,537만 원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1,490만 원 정액, 특수학급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00만 원, 특수방과후 과정반 학급수 증가로 특수방과후 과정반 운영 1,200만 원, 특수학급 신정설로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1억 137만 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 1,500만 원 등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운영 610만 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운영 820만 원, 학교폭력 건절 지원 360만 원 등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에서 269쪽 교육복지입니다. 총 21억 9,207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 정상교육과 운영 기대에 따른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2억 8,068만 원을 정액하였고 중점학교 2교 추가 선정에 따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8천만 원,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 지원으로 730만 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단가 및 인원 증가로 3억 7,881만 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14억 4,528만 원 등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 보건급식입니다. 총 3억 8,823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 급식관리 128만 원 정액, 무상급식비 평균 단가 50원 인하로 5억 5,403만 원 감액, 노후 급식기구 교체 수요 증가로 학교 급식기구 지원 9억 4,098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에서 272쪽 학교 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33억 4천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 현장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기본 운영비 33억 4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에서 272쪽 학교 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총 18억 4,084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상북조 소호분교 학교 일반시설 정개축 2억 9,750만 원 정액, 외부 환경 개선 11억 6,446만 원 정액, 방수 3억 2,700만 원 정액, 기타 학교시설의 겨울 방학공사 등 계속비 사업 변경으로 5,319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현안사업 지원으로 1억 42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에서 274쪽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총 4,605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 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활성화, 인력 지원을 위한 학교 지원센터 운영 727만 원 정액, 민원실 운영 51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자산 취득 3,166만 원, 시설사업 추진 지원 661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기관 운영입니다. 총 2,231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지원청 기관 운영비 1,620만 원을 정액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611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에서 278쪽 인건비입니다. 총 12억 3,509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1년 단체 협약 체계 사항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 179만 원,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 인건비 3,424만 원, 학교 교육공무직 인건비 11억 9,906만 원 등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제2022년도 제1회 추가경 예산에 대해 정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단은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단 그리고 지원단은 교원 1인당 몇 개 가능한지 한번 기준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17일 안내한 강남 초등 컨설팅 장학 내용을 보면은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두드림학교 컨설팅 지원단이라든지 또는 원격 수업 컨설팅, 메타버스 교육과정, 일상수업 확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가입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1인당 아마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한 2개까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울산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이제 모집하는 각종 지원단 그리고 컨설팅단에 중복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업무보다는 교육청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는 민원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인원 1인당 1개만 지원을 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업무 시간 외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강남, 강북 다 똑같은 제가 말씀이니까 강북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인당 가입수가 2개인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강북교육지원청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기초학력에는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제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학부형들이나 일선에서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선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학력에는 좀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에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이 3월 그 기초학력 보완 법령에 의해서 지금 본청에서는 지금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초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 강남, 공이 중학교 기초학력의 그 경우는 그 학력 그 클리닉에서 종합학력 클리닉에서 학습 클리닉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그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하고 정반대로 굉장히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갖는데 예.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아닌 그냥 우리 학생들에게는 별 그냥 학력에는 관심이 없다. 교육감님의 그 평등 교육을 좀 지향을 하는 편인데 학생들의 학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일선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 발간하는 입시 자료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발간하고 입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입시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를 하면 입시 결과 자료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울산 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입시 발표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 타 지역에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입시에 대한 뭐 대학이야 그 중등 교육과에서 하겠지만은 예, 합니다만은 그런 발표는 그런 건 아마 전국적인 그런 추세로서 지금 현재 그렇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강북교육장님께나 강남교육장님께 제가 묻는 것보다는 이제 중등 쪽이나 이쪽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기초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초학력에는 관심을 좀 갖는 것 같는데 학력에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산 투입에 비하면 예산 투입.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라고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참고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그 61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그 우리 강북의 특수교육 이제 환경 개선에서 지원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특수학급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그러니까 학급 시설 개선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특수 학생들이 지금 한 3%, 한 2%, 한 3% 정도 전체가 177 강북 간에는 1,778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지만은 지금 이제 금방 보내산에는 이하 초등학교도 8교에 대해서 특수학급 뭐 전체 시설비를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연포 초등학교 병실 지원도 자꾸 이래 편성을 해서 특급 시설비죠, 연포초도. 특급 학급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일선학교 이제 특수학급의 시설 수준은 학교마다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데 대한 또 불만들이 있을 수 그런 데 있는데, 대한 개선 사업비도 그때마다 저희들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최근 3년 이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를 이제 방문을 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시설 개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는데요. 울산교육청은 이제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하더라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뭐 차이는 있겠죠. 또 가난 학교는 또 자주 가실 수도 그런데 있을 그런 거고. 정보는 조금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그저 강북교육장님 자주 가는 걸 예, 제가 알고는 학교에 있습니다. 강남도 있는데 마찬가지고 지금 학교에 선장의 소리를 들으러 항상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또 민원인의 애로사항들을 제대로 학교에 전달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민원 같은 경우도 그 학교의 민원 이외에도 또 교육장이 가서 거기서 보이는 여러 가지 민원 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긴급하게 뭐 시설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교육장의 그런 이제 포괄 사업비로 즉각 지원을 하고 잘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 지금 우리 현 교육감님께서는 추진하는 게 소통 공감 정책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맞게끔 걸맞게끔 물론 간다고 해서 다 뭐 그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교육기관의 이제 장님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정근대적인 이제 관점에서 좀 탈피를 하시고 직접 소통하고 지원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서 미래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봉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우리 국장님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또 옆에서 또 보는 눈은 다 또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민원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주 학교도 다녀보시고 민원의 소리를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네,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월 초라 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조금 여기 지나고 나면은 예. 이제 학교 현장을 전입해 오신 교장 선생님, 신규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학교에 많이 가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의원님 추가 질의가 많이 남아 계시는가요? 다음 알겠습니다. 네, 김지현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김시현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컨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행감에선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배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 도입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되는 거를 좀 잡고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가 그때 대구 교육청인가에서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혹시 같은 맥락인 건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이제 계기는 아마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문 언론 보도에 났듯이 복붙이라는 거, 뭐 그런 신문 지식도 있었거든요. 이제 내용을 갖다가 다른 학생들 갖다 붙이고 네. 이런 게 이제 몇 %가 되는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중학교는 옛날부터 쭉 해오던 걸 초등학교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해서 강남지원청에서 특별히 이제 저 예산 편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를 받기 직전에 학교 대상으로 먼저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사 비슷하게 받은 그 일선 학생들 거부감을 약간 갖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감사 지적사항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제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원래 이제 강남 쪽에 시행을 하는 그런 네. 계기입니다. 예. 지난해에 감사 지적받았던 사안이 초등학교는 없었나요? 제가 중학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네. 못하는데 여기 아마 언론 중학교도 아마 감사 지적서에 본청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있을 거로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한 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생활기록부 쓰는 것이 예. 네, 복붙이라고 그런 걸 인지를 못하시는 게 아닐 텐데 예. 그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똑같이 글 쓰는 거랑 그다음에 오타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상 그런 걸 더 빨리 캐치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볼 텐데 예. 라고 그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컨설팅의 효율성 면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 근데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제 입력자가 네. 이제 그게 아무 그런 이제 뭐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방금처럼 이제 우리 논문 뭐 검정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정 시스템 있듯이 네. 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도 지금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제가 그 시스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예. 효율성 면에서 예, 예, 좀 예.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까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금 지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장학사님 컨설팅을 구성해서 나가니까 거긴 효과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만족도도 높고 높은데 방금처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쪽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교육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생활기록부 컨설팅으로 인해서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줄어들었다는 예. 효과를 봤다라는 예, 엄청난 것이죠? 효과를 굉장히 높습니다. 호응도 높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좀 많이 개최됐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기 금년에는 거기 여기 한 건이 지금 1월달에 했는데 그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학교가 정보 공개 요청이 224건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을 작년에 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안 하고 그래서 금년 올해 이제 하는데 예. 기정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금액보다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0건이었다가 올해는 뭐 상반기 때 더 많았었나?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건가라는 내용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아니 지금 벌써 1월달에 네. 벌써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으로 지금 예, 예. 예산을 다 소모하셨나요? 여기 이 소지는 다 아는 건데 아직도 이제 한 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김시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강복교육장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장원기입니다.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그죠? 예, 지원센터에 예, 네. 지원센터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여기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본청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사실은 그런 초중을 지금 다 지원청에서 하다가 지금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원래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본청에 이제 초등교육과에서 부서 안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컨트롤 타워로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초등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또 중등도 총괄을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등은 이제 중학교는 지원청에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거기 인원수도 클리닉 센터에서 4명에서 1명씩 줄여서 본청 그 지원센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등 과정은 지원청에도 있다. 예. 초등 과정은 지원청에는 없다. 중등 과정은 예? 지원청에서는 중등 과정이에요. 중등 과정만 지원청이 중학교 있고 중학교요. 중학교 과정만 있고. 예. 그러면 본청에서는 지금 하는 업무가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의 컨트롤 타워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세부적 시교층에서는 초등을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지원청에는 중학교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지원센터라는 개념이 그렇다면은 이제 업무 분담에서 중등 과정과 초등 과정을 나눈 개념인가요? 나눴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일의 체계랄까 거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뭐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본청에서 또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지금 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좀 강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일선에서 기초학력 그 좀 부진한 학생들요. 뭐 여기 보면 난독이나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지도하는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증진을 위해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일선의 선생님들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지금 초등 과정을 빠져나갔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관리하고 하는 거는 지원청에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청에서는 그때 종합학습 클리닉 센터에 초중을 같이 맡았거든요. 예. 맡았는 것을 인원수를 저런 이제 본청에 한 명씩 주고 그다음에 예산도 일부 거기서 편성을 하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중학교에 많이 한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되게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기초학력에 이제 나름대로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 관리는 일선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하실 건데 중등이든 초등이든 또는 뭐 어느 학년이든 그럼 지원청에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관여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예, 그렇죠. 예, 본청에서 하니까 당연하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어디서 컨트롤 타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뭐 그 본청에서 그 지원센터가 있다 해가지고 초등의 그런 그 기초 학력은 지원청에서는 그 손을 놓는다. 그거는 뜻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어떤 업무의 편의를 보는 거죠? 어떤 업무가 업무 경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경감이 되는 건지. 그 경제선이랄까요? 경제성 지능이라는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난독 이런 걸 특화시킨다랄까요? 뭐 그런 쪽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이 국가 정책적으로 아마 이것이 좀 더 방법적으로나 기능적이나 이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 드리는 것처럼 강남 교육장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선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업무 분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거 우리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근데-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우리가 장학진의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분들이 기초학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깔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디서 만든다 이래가지고 본청에서 만든다가 초등은 등한시하고 그런 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일은 둘 다 똑같이 또 할 것 같은 느낌 들고 부서는 만들어졌는데 강남이든 또는 일선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이든 또 일은 그대로 하시는데 본청에 또 하나 생겼고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 이런 유적을 하나 아니면 실무를 하나 뭐 약간 그분 조금 모호해 보여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 분담 잘 돼 있는지 제가 좀 보충을 하도록. 방금 네. 하신 말씀은 그 학습 클리닉 센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클리닉 센터에 그 우리 이제 강남 강북공에 네 분씩 계시다가 네, 클리닉 센터 역할 부분하고 예. 방금처럼 기초학력 부분은 그 전체 학교 1수업 2교사 초등학교는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예. 또는 각종 프로그램들 뭐 베이스 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원청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그 이제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 조금 개념이 클리닉 센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하고 또 일반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는 굳이 본청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 위주로 하니까 누적되는 것이 담임 교사가 책임 지도를 하면 가능한데 클리닉 센터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 기초가 중학교까지는 누적이 되잖아요. 6년 세월 누적이 되면 이 학생들은 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센터가 집중적으로 중학교는 하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 그 기초학력 보장국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클리닉 센터하고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에는 담임 교사가 지도하는데 거기도 1수업 2수업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급식비가 단가를 50원 낮춰서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에 삭감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급식비를 물론 이제 낮추는데 저는 그냥 굳이 왜 급식비 단가를 5,000원 낮출까? 다른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다른 거 단가를 더 이만큼 더 보태가지고 더 주면 안 되나 아이들한테? 예, 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 질을 올리기 위해서 100원 인상을 했다가 네, 100원 인상을 했는데 이제 이 기초 참 급식비가 이게 이제 행정협의에 따라서 울산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이렇게 네.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은 아마 50원씩 인상하게 됐던 걸 100원 올렸던 것을 이제 50원 나중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본예산은 100원으로 통과됐지만 행정협의 과정에서 우리 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12월 27일 날인가 해서 50원 인상으로 결정하니까 100원 올린 것을 50원 감안 실제적으로 보면 50원 올랐지만 이제 50원을 감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어렵게 100원을 올렸는데 사실 과일비가 얼마나더라 돈이 뭐 몇십 원이라 그러던데 그죠? 네, 요번에 뭐 과일 이제 편성해서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편성해서 좀 더 주면 되지 100원을 올렸는데 왜 굳이 삭감을 할까? 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요만큼 아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급식을 좀 더 질을 높여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그 사실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자체하고 조정 과정에서 조금 사실 오류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100원을 인상했는데 물론 금방 지적하신 그 과일비라든지 인상을 아주 어렵게 인상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네. 어렵게 하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금방 그 강남교육장 이야기했듯이 12월 27일 날 우장 시장님과 그 교육감님 간의 그 행정 협의에서 최종적 결정은 말하면 50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이거 삭감됐다 해서 학생들에게 뭐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런 것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일을 하나 더 드리면 되죠. 네. 과일비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다 우리 네, 자체 예. 예산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하고 업무 협의를 해도 교육청을 따로 그냥 따로 편성해서 비율로 시나 또는 구와 기초단체와
비율로 할 게 아니라 그냥 50원을 따로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저도 뭐 그 담당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었지만 본청에서 그 지금 현재 시교육청하고 한 80대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예. 원래는 6대 4 정도로 60대 40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지자체와 여러 가지 아직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6대 4로 계속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좀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4까지 좀 40%까지 좀 올려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예. 뭐 간식비를 편성하든 따로 편성해서라도 식비를 아이들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대면 비대면 수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죠. 학생들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실제로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에게 급식은 지급되지 않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한반에 지금 현재 물론 결석으로는 처리는 안 되겠지만 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3월까지 약 한 10,000명, 강북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이 좀 넘거든요. 10,000명이 예. 좀 넘는데 이런 학생은 금방 지적을 해주시니까 조금 그까지는 제가 깊이는 못 알아봤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요즘은 과거에는 14일간 이래 그 격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7일간이니까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지금 오늘까지 누적되어 있는 학생 수가 있고 그다음 지금까지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시로 뭐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이 확진돼서 학교를 안 나오네요. 그럼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학생은 급식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에 남는 비용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뭐 입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게 그냥 인원수가 뭐 줄어든다 해도 몇백 명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예. 몇십 명 일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거기 별도로 뽑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기초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돼서 못 나오는 경우는 예, 그런 식사는 학생들은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한 157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꾸러미를 해서 1인당 7만 원 내서 전부 다 지원을 다 현재까지 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묻고, 예, 이거는 강북교육장님께 그 전에 체육건강예술국에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체육예술 건강과정. 체육예술건강 등등 이래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 일선 학교에 지금 강남도 강북도 그런데 학생들 운동부 학생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체육부는 운동부 학생들 운동하고 난 다음에 교실로 들어올 때 옷에 흙먼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요. 예. 수업을 하고 말입니까? 예,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운동장에서 하고. 체육 수업을 하고 예. 아니 운동부 학생들이 운동부 학생들이 예 교실에 운동부 학생은 들어올 때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기가를 합니다. 바로 기가를 합니까? 예, 예. 교실 안 들어옵니까? 교실에 이제 보통 보면 방과 후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이든 또는 그 일반 학생이든 그러면은 그 흙먼지를 어떻게 합니까?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흙먼지 털이 즉 에어건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에어건이 저는 예. 뭐 그 인조잔디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상황에 인조 따라. 잔디 지금 많죠, 그죠, 엄청. 예, 많습니다. 예. 예. 인조잔디가 항토로 되는 그냥 흙의 운동장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인조잔디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인조잔디 네, 네. 같은 경우는 밀입자 같은 이런 것이 옷에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그냥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원청
그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강북, 강남 다 속하긴 하는데요. 뭐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라기보다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일선학교 수질 검사 이제 주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까지 지금 현재 이 내용이는 일차 그럼 괜찮습니다. 추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뭐 잘 모르시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기억이 지금 좀 더듬어야 됩니다. 예. 네네네. 어쨌든 그 학생들의 건강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보는 늘 평상시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원은 맑은 물 공급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은 정수기보다 원수가 공급되는데 상수도 간의 노화로 맑은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일선학교에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깨끗하게 잘 나오다가 녹물이 살짝 섞여서 나온다. 이 물질이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래서 물을 받아놨다가 한번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님들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관찰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 급식소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조리사님들이나 그 영양사님들을 통해서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맑은 물 공급이 제대로 잘 되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학교 내 쪽에 시설되어 있는 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녹물 같은 경우는 나오면 뭐 끓여 먹어도 녹물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약간 뭐 벌레나 이물질들은 끓여버리면 죽겠지만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씻고 바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급식소에서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좋은 일선학교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오래된 학교 물이 관이 좀 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이나 우리 교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를 계속 학교마다 하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깨끗한 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이 기계를 넣어갖고 수도 학교에 들어오는 물이 관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관공소에서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실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실 및 체육관 조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도 제가 좀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일선학교에 또 하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강북 지원청 모두 다 속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교직원 시력 보호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강남 강북 지원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LED로 해가지고 구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게 지금 현재 한
제가 기억으로는 한 60% 후반대를 지금 강북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교체가 별도로 그 LED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문에는 같이 이래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강북이 같은 경우는 LED가 지금 3개 학교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 그거는 지난 본회산에도 많이 잡혀 있고요. 거기 다 마치고 나면 한 74% 정도의 그런 되고 성면이 지금 현재 본청의 계획가 24년까지 무성면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아마 그 LED도 2024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강북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을 제가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ED 등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게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아이들 그 학생들의 교직원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조도, 즉 불의 밝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등을 교체해서 아이들의 시력을 나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ED 등을 바꾸기 위해서 성면 순위를 뭐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LED 등이 아닌 전등들이 지금 교실에 이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등이 우리가 보통 보면 깜빡깜빡 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빡깜빡하면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이제 교체를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명이 아주 오래되고 불빛이 희미해질 때 이걸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걸 교체를 해달라는 거지. 이게 뭐 그 LED 등을 뭐 바꾸기 위해서 성면을 바꿀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전등도 이제 깜빡거릴 때까지 계시지 마시고 이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게 있는 거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좀 빨리 교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예, 그런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저도 뭐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학교에 뭐 형광등이 부쩍부쩍 하는 하면은 반에 반장이라든지 해서 행정실에 와서 각각 일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그 여유분이 충분하게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책상면에 그런 약 한 406수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도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 활동하는데 어려움 있는 학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에서는 깜빡깜빡거릴 때까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예, 좋은 거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그 적합금 일에 교체를 해가지고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뭐 학교에 현장에 나가면 그거를 또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사소한 민원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등이 이렇게 밝지가 않으면 이제 어린 나이에 시력을 버려버리면 이제 굉장히 그 아이들 건강에 치명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울산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각 학교 교실 및 체육관 조도 검사 매뉴얼과 그리고 최근 조도 밝기 검사 결과 등을 첨부를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네, 지금 우선 윤호권 의원님 잠시만 좀 대기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권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호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여학생 생리대 지원이 지금 조례가 발효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 좀 업무가 지금 고등학생은 그 우리 지원청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안 하고 본청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좀 준비 문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형 PCR 검진 센터를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월요일부터요. 2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곳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보다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2배 정도 많으니까 한 10곳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본청하고 이야기할 때는 강남 강북교육청에도 좀 확대를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제주도는 학생들도 와서 검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지금 교육청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직원, 교직원만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상이 네네. 예, 그거는 교직원들만 해서 22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한 곳에서 하던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한 4-5 군데를 더 늘릴 계획을 지금 본청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방 네. 지적해 주신 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은 찾아가는 지금 PCR 검사소를 지금 설치를 해서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14개 학교, 14개 학교를 지금 PCR 검사를 지금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 이제 지금 뭐 학교에서 한 3,000명 가량 지금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수치, 예, 맞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보건소나 또 막 그 병원이나 막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소도 줄이 많고 그 또 확진자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좀 불안해하는데, 뭐 제주도 교육청의 사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학생들을 교육청이 좀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어떤 교육감의 의지가 강해 보이고, 저희들도 볼 때는 지금 시청도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좀 과중해 오거든요. 10,000명 이상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학생들 또 교육 가족은 좀 고정형 PCR 검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학생들에게 좀 개방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 검체 팀은 사실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그럼 제가 이동 검체 팀이 뭐 어느 학교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고정형으로 좀 바꾸어서 진행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지금 그 이번에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이번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그 80만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80만에서 610만 원씩 좀 더 지급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키트를 사도로도 물론 방역 활동이 돼 있지만은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그 키트를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면 6,000원입니다. 근데 직접 전문가용 병원에 가면은 5,000원 정도 소요를 덜해서 네. 병원에 들으면 바로 거기서 약 처방까지 되니까 그걸 지금 현재 권장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같이 나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방 그 학부모 우려하는 그 부분은 조금은 해서 될 거라고 보고. 네. 예.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학교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키트가 좀 부족해서 좀 이렇게 급하게 또 교장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뭐 병원하고 좀 이렇게 그 좀 정보가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은 또 병원에 또 급하게 요구도 하고, 키트가 이제 생각만큼 뭐 교육부 방침이 일주일에 2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만큼은 잘 안 구해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교육장님께서 한번 일선 학교에 키트가 어느 정도 보급되는지, 혹시 또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우리 강북 교육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자기 코를 찔러 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아이들 두려움도 예,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좀 깊게 찔러서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 이제 양성으로 발현되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아침에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을 가서 그 진료를 받고 거기서 좀 결론을 내서 뭐 양성이 안 오면 좋잖아요, 학교에. 그죠? 자기가 코 살짝 찔러가 음성이라고 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났는데 지금 뭐 3,000명, 뭐 2,000명 이러니까 그걸 좀 공문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일선 학교에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생각할 때 이 학교 안 가고 병원 가고 이러면 지각이 또 자기 출결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싶어 이제 대강하고 또 이렇게 가서 또 학교 내에서 또 전파가 또 확산이 되고 하니까 좀 그걸 좀 말씀하신 것처럼 키트가 6,000원 하고 진료비가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이제 뭐 예산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래 보이거든요. 우리 집 아이가 그거 해가지고 2줄 나와가 양성 나와도 양성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또 다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2번 하는 일이라 차라리 한 번 하면 키트도 좀 아낄 수도 있고 예산도 좀 덜 쓰고 하니까요. 네. 그걸 좀 해주십시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청에도 계속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한 200명씩 또 매일 100명 이상씩 이렇게 교직원들이 확진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뭐 아주 특별한 순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본청에 물어보니까 뭐 인원은 어떻게 하냐, 200명 빠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틀 전에 232명인가 나오고 또 140 몇 명 나오고 지금 계속 100명에서 2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교장 선생님도 가고 또 수업하고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또 뭐 저희 지금 청에 계시는 장학사님도 가서 하고 퇴직하신 분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거 예비비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동료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저 위원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위원장님도 옛날에 이제 대기업 다니실 때 생산 라인이 멈추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원을 이렇게 보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대기업들은 그 일의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때로 임금비를 더 줘서라도 그걸 이제 인력을 보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도 일이 있고 교감 선생님도 일이 있는데 그 일 하시다가 또 수업하시다가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본청하고도 좀 긴밀하게 해서 예비비를 좀 써서라도 인원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확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 급식실에 보니까 뭐 영양사도 13명 지금 확진이 되었는데 영양교사분들도 한 명도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조금 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비상하니까 옛날에는 뭐 100% 임금을 들였더라도 지금은 130%, 150%를 들었더라도 좀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임용을 하고 임용을 합격을 하면 조금 대기하는 기간이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임용 선발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고려를 해서 좀 선발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뭐 정 인원이 한 100명이면 100%보다 한 130%나 150% 정도 좀 이렇게 좀 선발을 해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이제 때로 이제 발령이 좀 늦게 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이제 임용 대기 중이니까 우리가 이제 급할 때 기간제로 또 학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되어 있는 이제 교사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학교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너무 없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 강남 이렇게 공이 학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인력 풀에 그 현행화를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아마 네.
지금 의원님이 파악하신 그때 날짜가 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원활해졌습니다. 강사고하기가 좀 원활해졌고요. 그다음에 교사 임용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뽑는다는 그것은 아마 제가 지금 인사 담당하는 우리 강남 교육청이 뭐 다우려진 또 좋은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아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런 거는 뭐 어떤 본청이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이제 인사 정책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정확하게 인력을 이제 계산을 해도 때로 모자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기간제 선생님 채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지금까지 임용을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또 바로 합격하고 또 바로 현장에 나가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제 공부만 하시다가 또 조금 뭐 이렇게 발령이 조금 놓쳐지면 또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거나 또 요즘 뭐 이렇게 해외 경험을 쌓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저기 본청에서 한번 또 저도 한번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좀 마지막까지 좀 일선 학교의 필요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좀 이런 위기 상황에 좀 잘 좀 이렇게 선생님들 지원하고 학교 지원하고 학부모들 지원하는 일에 좀 안전을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윤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 강남교육지원 처소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정책 대안과 건의사항 등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부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 다 돼가서 14시 오후 2시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직속기관 소관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인기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2년 기정예산에서 4억 1,243만 원이 증액된 158억 8,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87쪽 지역화 교재 개발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하여 발간 보급하고자 3학년 지역화 교재 개발 번역료 1,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입니다. 연구활동과 토의토론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교원연구지원센터 연구활동실 확대를 위한 센터 구축공사, 집기 구입 등의 예산 2억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소통 공감과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된 박상진홀의 집기 구비를 위한 예산 6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울산교육정책개발입니다.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자료 보관과 전문가 면담 조사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여 자료실 겸 회의실 구축 예산 1,5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대기배출 시설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기존 흡수식 냉온수기 버너를 전옥수 버너로 교체하기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직원 휴게실 2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산 4,5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3쪽입니다. 2021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2,4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장혁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강목 내역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35억 8,336만 3천 원에서 4억 9,273만 3천억 감액된 30억 9,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강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199쪽 교원 연수 운영 사업에서 4억 9,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 위탁 사업의 주관 기관이 초중등 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99쪽 기관 기본 운영비 사업에서 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2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애국어 교육원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 감소로 부서 기본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199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서 5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1년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의 사유로 경비원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강목 내역서 20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에서 9,1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2021년 단체 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의 사유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강일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 3월 일자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으로 부임한 원장 천광일입니다. 늘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세심하게 학교 현장을 잘 살펴봐 주시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2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07쪽과 사업설명서 537쪽에서 539쪽입니다. 2022학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33억 5,233만 원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2,103만 2천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 내역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공간혁신사업으로 실내 인테리어비 6억 7,446만 8천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복도와 현관, 학생 휴게 공간 내부의 목재 구조물과 조형물, 집기 등의 제작 설치로 실내 장식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단가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 수립 후 설계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환경 개선비 6억 4,68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야외 교육장 시설 노후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시설 체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취득한 인공암벽장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볼더링장 설치를 위해 일부 확장을 하고자 하며 하이코스 체험장은 현재 짧은 체험 코스를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모험적인 체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강목 내역서 207쪽에서 208쪽과 삽설명서 540쪽에서 544쪽입니다. 보능과 내화 울림 수린장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021년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제 직원 인건비는 73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49만 9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일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께서 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수련원장 이덕규입니다. 평소 저희 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교육비 특별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목 내에서 21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 3,644만 원으로 당초 예산 본예산 대비 9,253만 7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자산 취득비는 3,810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천만 7천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정액 사유로는 2003년도에 구입한 객실용 텔레비전 노후화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유지 관리비는 9,737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62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 복사임차료 135만, 코로나 특별방역비 2,160, 차량 출입로 경계석 보수 526만, 그리고 건물 유지 유리창 청소 660, 외부 도색 1,981만 원,
총 5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단체 협약 체결에 따라 청소원 인건비,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휴일 근로수당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대비 1,63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행정실무사 인건비 기본급과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특수수당 신설로 인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대비 15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울산광역시 교육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덕규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신명자입니다. 울산 유아교육을 항상 지원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19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037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71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유아체험교육 운영에서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큰나무 놀이터 운영에서 평일 오후 가족체험 및 일요일 가족체험 관련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1,86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2021년 단체 임금 협약 체결에 의거하여 계약제 직원 임금 인상분 238만 9천 원과 교육 공무직 임금 인상분 1,79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도 과학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김종덕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조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경정액 37억 7,660만 5천 원이고 기정액 35억 8,794만 8천 원으로 증감액을 1억 8,865만 7천 원이며 본 예산 대비 5.25% 증가되었습니다. 227조 연수지원시설 운영 중 빅뱅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방송 음향장비 교체 및 냉난방 설비 개선비로 1억 2,8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방송 음향장비 노화로 잦은 고장이 많고 행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 행사 시 온도 관련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다목적 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물학습 자료 제작 운영입니다. 들꽃 학습원에서 유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서 속의 식물 생태, 환경, 기후 등에 대한 종합 교재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직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계약직 직원 및 교육공무직들의 단체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및 수당,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5,328만 7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덕 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수사문화관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울산수학문화관에서 근무하게 된 관장 김차숙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시는 송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학문화관에서는 학생들의 즐거운 수학체험, 탐구활동과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8억 8,463만 8천 원에서 1억 1,026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1억 4,19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억 5,29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각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235조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주요 내역은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 공무직 시험 합격에 따른 신분 변동으로 예산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1억 4,366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원 인건비 수당 신설 및 수당 인상으로 167만 2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각목 내역서 235조 교육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주요 내역은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 22년 3월 1일자 공무직 인사 발령에 따른 3명의 인건비 8,628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고 22년 3월 1일자로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 1명 정원에 따른 인건비 2,398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차숙 수사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이상 7개 지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정교육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과 우리 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추경 자료에 보면 각목 내역서 227페이지입니다. 식물학습 자료 제작에 대한 질문인데요. 울산과학관에서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식물학습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702만 원 정도를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뒀는데 식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꽃과 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식물 학습 자료 제작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울산과학관장 김병덕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델꽃학습원의 교육연구소 1명이 원장 업무를 하면서 학습원도 운영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또 지금 또 LH하고 협의도 하면서 너무 눈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자로 파견교사 2명이 정원이 되어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이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 델꽃학습원과 좀 연관이 있는 그 식물 자료란 이와 같은 것을 해서 학교에 수업 자료용으로 제작하여서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꽃과 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작을 해서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농협 시간이 있어서 농어촌에서는 지도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식물에 대해 학생들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태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더 조금 보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육연구정보원 48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지역화 교재 개발에 대한 질문인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 해마다 지역화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지역화 교재 개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보원에서 지역화 교과서는 3학년과 4학년 2종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타시도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3학년과 4학년을 경년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3학년 것을 개발을 하고 네. 4학년 것은 지난해 개발된 것을 그대로 인쇄해서 보급하는,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제 4학년 걸 개발하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2년도 지역화 교재 개발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베트남어부터 시작해서 한 5개 언어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자료 개발도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도 이렇게 중학교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5개국어를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현재 초등학생들이 3.69%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 그 엄마 나라 언어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율이 많은 5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이 행태를 개발해서 이 용도는 학부모들에게 줘서 울산의 문화를 알고 울산 지역을 좀 이해시키는 이런 쪽에 쓰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 울산 문화를 견학할 때 엄마 역할이 좀 필요한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재 개발은 지금 현재 그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국정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학기별로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예, 경우가 한번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에 보니까 내역서의 189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기획관리 예산으로 1,584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자료의 보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간 필요성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는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요. 인력 확충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가 신설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생긴 것에 대한 이 기관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울산교육가족분들은 또 일부에서는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좀 간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교육정책보다 이 기관에서 이제 지금 교육정책보다는 교육감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는 곳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자료실 겸 회의실 구축 예산은 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이 부분도 개수 조정 때 제가 한번
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저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한번 이해해.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울산교육 정책연구소에서는 타 시도에도 다 연구소가 다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면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미래교육하고 울산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하고 어떤 교육 정책 연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난감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여기에 자료실 겸 회의실 구축은 예. 연구 활동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연구정보원이 시설이 외국어 교육원에서 이번에 폐지되면서 12칸을 지금 되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예. 이곳에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 3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업무 지원센터가 5실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소는 그동안에 전문 연구원들이 오면은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고 연구 결과물도 지금 공간이 좁아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연구원만 쓰는 연구소만 쓰는 회의실이 아니고 그 회의실은 다른 회의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연구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외부 연구원들이 왔을 때의 회의실 또는 자료실 이렇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학생 교육원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또 인테리어도 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교육원은 학생들의 심신 단련을 통한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앞에 우리 교육원장님께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좀 추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파견고사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그동안은 조금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수련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교육수련원에서 지금 노후시설물 관리로 외부 도장, 경계석 보수 등에 대한 예산을 3,167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두셨네요. 보통 보니까 예전에 한번 모델링하고 난 이후에는 크게 뭐 예산들이 잘 안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도색의 경우에 몇 년마다 이제 시행을 하는 건지 학교마다 보통 보니까 뭐 5년, 7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네, 교육수련원장 이덕규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네. 도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가 더 한 7년 정도 네네. 경과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특별하게는 저희들이 위치한 장소가 또 바닷가다 보니까 예. 뭐 탈색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기관보다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네네. 탈색이 좀 빠를 예, 예. 걸로 제가 그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를 할 때는 잘 이렇게 끌고내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도색이 이쁘게 색깔을 내고자 하는 색깔대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난립 공사가 되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일선 학교에도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탈색이 되고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시작하실 때 우리 수련원에서도 꼼꼼하게 그걸 좀 잘 챙겨서 행사를 그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설 유지가 잘 되어서 교육 수련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공사에도 좀 이렇게 직접 한번 잘 둘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진흥원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유아들의 이제 코로나19 예방 지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진흥원에서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노고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학년이 이렇게 초등학교나 유아들에게 엄마들이 관심이 이제 더 많거든요. 학교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이런 엄마들이 좀 부탁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보통 이제 어떤 요구들이 많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신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큰 나무 놀이터는 아무래도 체험 기간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학부모들이 안전이라든가 또 체험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이제 체험기간 진흥원 같은 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체험이 계속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요즘은 유아가 그 아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또 큰 나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초등학교 저학 2학년까지 오게 하지만, 형아들이 좀 큰 형아가 있거나 또 아주 어린 형아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 시설에 좀 더 그 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들의 연령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겐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관의 기본은 말씀드리지만 또 개별로 맞춤식으로, 또 큰 나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큰 아이들이 진흥원에 초등학생이 못 들어오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큰 나무 놀이터 안내를 해드리면서 거기를 좀 안내해드리고, 또 그 큰 나무 놀이터 좀 부적합한 그런 내용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안내를 드려서 적절하게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흥원장님 답변 참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그 현장의 유치원의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 유아특수과에서 예. 학사 운영이라든가 체육기술 건강과 안전총괄과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이나 또 큰나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그 길고 또 진흥원 같은 경우 하루 200명 오던 그 유아의 숫자를 대폭 줄여서 지금 현재는 오전 중에 100명 정도 내외에서 좀 밀집도를 굉장히 좀 헐렁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럼 지금 선생님들은 코로나를 확진이 되셨던 분들은 그동안 지금 저희들 없으셨어요? 진흥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원들. 예, 지금 예. 진흥원 직원들은 저희들이 오늘 3월 18일 현재 그 전주까지 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확진자 되어서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모두 다 이제 그 확진 격리 기간을 마치고 현재는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자체 비상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선생님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체험 선생님들 확진되면 기획과라든가 저희들 전문직이 보강을 하고, 또 기획이 확진이 되면 근데 체험에서 원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해서 예. 일선학교에서는 이제 대강 선생님들을 못 구해가 이렇게 예. 이제 굉장히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진흥원에서도 이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서 공백이
네. 도록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예, 저희들 하겠습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네. 큰나무 놀이터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교류하면서 네.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입니다. 네, 짧게 과학관 네. 그 식물 학습 자료 제작하는데 예, 700만 원 가량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그 설명을 방금 들었는데 그 들꽃학습원에 식물 도감 비슷한 책하고 동물하고 두 개 다 책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저도 본 기억이 있고 그게 잘 편성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원고료 해가지고 뭐 6명에게 원고료 지급하고 84만 원 막 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이게 원고료 6명에게 준다라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울산관광청 김종덕입니다. 도움도 있지만 저희들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분석해 가지고 교육 과정에 나오는 책을 수업에 좀 더 직접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한 6명 정도를 출제위원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원고료하고 여비 정도 지급하고 해서 자료를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6분이 실질적인 책 편집위원이다, 그죠? 예. 그러기에는 금액이 알겠습니다. 예, 너무 금액이 너무 조금 있어 보여서 그냥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는 겁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아주 지금 역량을 갖추고 있는 몇 분들 저희들은 섭외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들꽃학습원에 있는 식물들 사진을 네. 찍어서 그 책자로 만들고 또 들꽃학습원에 없는 내용은 또 다른 데서 저희들 가져와서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가 너무 조금 편성된 것 같아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기 연구 정보원장님께 네, 이 금액도 상당히 제가 이게 무슨 예산이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 200만 원 200만 원 편성 하시는 200만 원 말씀이죠? 편성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여를 할 때 네. 이제 한 5곳이 돼 있다면 거기 하나 정도 추가를 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그 예산이 200만 원 지금 예산 책정해뒀습니다. 뭐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교원업무지원센터가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여 신청 서비스인데 여기에 그 박상진 호리랄지 이렇게 추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지역화 교재 개발에 대해서 5개 해가지고 뭐 5개 언어로 어디 예산- 교원업무지원센터 말입니까? 네. 예? 지역화 교재 개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엄마 나라 알아보기 뭐 등등 언어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책 교재 개발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책을 지금 언어를 5개 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만든다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지역화 교과서는 그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결혼 이민자 이 엄마들이 네, 아이들에게 자기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네 나라 엄마 언어를 그 남편이나 이제 조부모들이 못 쓰게 한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나라의 그 언어로서 저희들이 책을 제공했을 경우 그 엄마가 그걸 읽고 아이들하고 우리 울산을 견학을 하거나 할 때 충분하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산의 문화도 좀 알리고 막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교과서 형태가 아닌
그냥 자료집 형태로 해서 5개 국어를 번역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다문화가 자녀 가정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그 방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감사드리고 예. 방금 그 끝에 말미에 말씀하신 저는 이 보급이라든가 이 책을 아이에게 주는 것인지 엄마를 위한 책인지 사실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시길 근데 가정에 다문화 줘서 가족에게 보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개념이 아니라 예, 근데 예. 이제 3, 4학년의 개념으로 아까 학년을 3, 4학년 얘기하시길래 예. 그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3, 4학년의 개념이 아니라 뭐 저학년까지뿐만 아니라 해마다 아까 방금 좀 전에 2년에 한 번씩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걸 해마다 그 다문화 학생들 전 학생들에게 가정에 보급했으면 어떨까? 저는 보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 활용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료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사업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개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서 우리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TV로 다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와 당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삭감 요청을 울산시 의회에 한 것 또한 굉장히 유감이었다고 제가 표현한 바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다시 재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자진 삭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김시현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우리 교육청에서 유념해서 좀 앞으로 할 때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김선미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동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학교 공간 조성 도입 신청 이 취소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지금 작년에 당초 예산에 본 예산의 예산을 2억 4천을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며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교육부에서 이거는 삭감 통보를 내려온 상태, 즉 11월 11일 날 이미 삭감된 내용을 저희들은 12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의회가 이미 삭감된 내용을 심의한 결과 꼴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교육청과 이 관계 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서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우리 김선미 의원님이 하신 말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함에서도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1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하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혜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한 대로 교육부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 임시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